안녕하세요. 마음을 짓는 상담사 김은희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나 공부가 뭐니 등의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것 같은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복잡한 문제들도 오은영 전문가님은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면서 금쪽 처방을 내려주시지요. 이번 영상에서는 육아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아이와의 갈등, 학습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아이들의 문제 행동 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지 그 원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이고요. 둘째는 아이와의 갈등 시 문제 상황을 해결 중심이 아닌 정서 중심으로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만 잘 알고 활용한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오은영 전문가님처럼 각자 내 아이에게 적합한 금쪽 처방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 궁금한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출연한 부모님들의 사연은 매우 다양하죠. 공격적인 아이, 산만한 아이, 배변을 참는 아이, 말을 듣지 않는 아이, 자해하는 아이, 욕하는 아이 등 사연도 가지각색이죠. 이곳에 출연한 부모님들은 아이가 친구나 엄마를 때린다,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 배변을 참는다 등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에 집중을 해서 말을 하지요. 반면 오은영 전문가님의 첫 마디는 항상 이 아이는 이런 아이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는 하루에 자신이 해야 하는 말의 양이 정해져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까다로운 기질이라 부모의 인내심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 자극에 예민한 아이입니다 등으로 말씀하시죠. 즉 아이의 기질적 특성이나 발달 수준, 성격적 특징들을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이지요. 그리고 아이가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할까와 같은 원인과 의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원인과 의도를 파악할 때는 그 상황에서 아이가 느낄 감정은 어떨지,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안정적인지, 아이의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 회복 탄력성 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금쪽 처방을 내릴 때에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적절히 표현하는지를 관찰해서 새끼 밥을 먹듯이 정서적 밥도 먹어야 한다, 감정도 가르쳐야 한다 라고 강조하지요. 이 같은 아이의 감정, 애착관계, 자존감, 자기 효능감, 회복 탄력성 등은 인간의 발달 중 정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연은 모두 다르지만 전문가의 금쪽 처방은 대부분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정서적 발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공부가 뭐니와 같은 학습에 초점을 둔 육아 프로그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연한 부모들은 학구열이 높은 지역이냐 아니냐, 혹은 어느 학원을 몇 개 정도 다니느냐, 하루 공부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공부를 방해하는 게임을 얼마나 하느냐 등에 초점을 두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전문 패널들은 이 연령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발달 특징이나 학습 특징들을 이야기하거나 개별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등 출연한 아이들의 특징들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이렇게 개별 아이들의 특징을 파악한다는 것은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 아이의 특징에 맞추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의 지원 방법에 초점을 두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 공부가 뭐니에 나온 전문 패널들은 여자아이들은 계획표 짜기, 노트 필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특징들이 있다. 그러니 딸들의 학습을 도울 때에는 아이가 세운 계획이 실천 가능한 계획인 것인지, 혹은 계획한 대로 잘 실천되고 있는지 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하고요. 또 남자아이들은 조금 허세가 있는 편이니까
정말 문제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즉,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남녀 학습 특징, 발달별 학습 특징들을 알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공부가 뭐니의 전문가 의견이나 솔루션도 아이의 정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아이의 수학 점수가 몇 점인지보다 아이의 수학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더 중요하게 보죠. 자발적인 흥미와 재미로 공부를 하느냐, 타율적인 강압으로 공부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자신만의 목표나 꿈, 동기가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런 공부에 대한 이미지, 흥미와 재미, 자발성, 꿈과 동기 등은 모두 정서적인 요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서에 집중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행동과 말의 주인이 정서이기 때문이죠. 같은 사람이라도 그 당시 어떤 정서 상태이냐에 따라 다르게 행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두 형제가 싸움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부모가 부부싸움을 한 후 형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와 부부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 형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의 부모의 태도는 서로 다르게 반응하죠. 즉,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인 것 같지만 굉장히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동물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성적인 동물이라면 사물이나 상황을 보고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또 인지적으로는 같은 수준의 인간이라도 같은 상황에서 모두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각자의 정서적 반응이 다르고 정서적 수준이 틀리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아이의 행동이나 말을 이해할 때 혹은 아이의 문제 행동을 바라볼 때 아이의 정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대화를 시도할 경우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은 너무 뻔한 사실인 것이죠. 그럼 이번 영상의 결론을 지어볼까요? 결국 내 아이를 위한 금쪽 처방을 위해서는 부모가 내 아이의 기질이나 발달 수준, 성격적 특징들을 파악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아이의 감정, 즉 정서에 초점을 두어 대화를 시도할 때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부모-자녀 갈등을 일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정서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